에,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사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정원이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에는 기술이 있다. 이런 작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라야 됩니다. 그러나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기술 전문직 당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검증된 기술로 완전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의사를 봤을 때 의사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우수한, 현재로서는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구치 요시히로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꽤 많이 읽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노구치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하는 장면이 그 양반이 쓴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 하나는 매우 손재주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필요할 때는 대신해주고 보다 다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지금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옛날 고등학교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외과 의사 친구한테 하는 말이 손재주가 없는 네가 어떻게 외과 의사가 됐으며 외과 의사로서의 일을 충실히 잘할 수 있겠느냐, 손재주도 없는데, 그렇게 아마 농담 삼아서 뭐다 하는 얘기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의학이라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 걱정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 의학이라는 과학이나 이런 게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런 때는 저렇게 해라, 정해져 있다 이것입니다. 딱 정해져 있다 이것입니다.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표준 처방이라는 이름으로 딱 정해져 있다. 어떤 병은 처음에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딱 정해져 있다. 그것을 정해져 있는 제대로 공부하여 두기만 하면, 잘 알고 있기만 하면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습득하는 일이다. 손재주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하, 참으로 옳은 말이다 하고 공감했다는 얘기가 책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직도 그런다 그런 말입니다. 교직도 쭉 이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전문직 얘기 가운데 의사, 법률가, 그 다음에 자연과학자들, 그리고 우리 교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가령 바둑 스포츠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바둑계에서는 그냥 바둑을 두는 것 같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정석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석을 모두 다 배우지 않고서는 바둑의 인류 기사가 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정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둑의 역사가 시작된 날부터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바둑의 전문가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개발해 놓은 공격법과 수비법, 그러니까 많은 그야말로 바둑의 전문 기사들이 연구해 놓은 가장 좋은 공격법, 또 그 공격에 대해서 가장 좋은 수비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지 않으면은 인류 기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도 자기 정석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적과 대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 마음대로 두는 것 같은 바둑이 자기 마음대로 두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스포츠계도 마찬가지다. 스포츠계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가령 테니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뭐 테니스 연습을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너무나 잘 알죠, 스포츠계.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서 오직 하나의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결국 그 테니스계의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개발해 놓은 공격법, 수비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다 익혀야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야말로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대전할 수가 있다. 그러니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전문직 계에는 그야말로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그 법칙의 레퍼토리를 풍부하게 가지고 그것을 알맞는 때에 적절하게 적용을 했을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지 아니하고 가령 우리 교사들이 자기 방법으로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자기 방법으로 지도해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잘 배우는 수업이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른바 말하자면은 전문가들이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개발하고 그 효과가 임상적으로 검증된 수업의 법칙, 수업 기술의 법칙, 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입 기술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도입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 또는 고정관념, 신념을 그 신념과 어긋나는 정보를 그것과 어긋나는 모순되는 대립되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것을 완전히 전복해버리는 그것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에 의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그것이 완전히 모순되는 현상이 앞에 있다면, 이럴 때에 인간은 사고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 고정관념, 신념들과 어긋나는 정보에 접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심진을 일으키는, 스스로 사고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말 그대로 스스로 사고하는 그런 본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본성에 따라서 도입대에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는 정보를 주면 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제가 한 수업입니다. 제가 한 수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1996년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사회과 교과서에는 울릉도의 농가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울릉도 농가의 소득. 울릉도 농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그 울릉도 농가가 육지에 있는 어느 도의 농가 소득보다도 울릉도 농가가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는 울릉도의 농업 환경 속에서 그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소득이 전국에서 최고다 이것이. 어느 도에서도 그런 실적을 못 올리고 있다. 이게 당시에 그 사회과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때 제가 했던 수업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어린이들은 지금도 어린이들 똑같이 그럴 것입니다. 또 농가 소득 그러면은 넓은 틀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평야,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무슨 운반하기 좋죠. 그런데다가 또 여러 가지 농기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수리 시설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여러 가지 시설 환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그야말로 산밖에 없는 울릉도의 농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린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로 농가 소득이 높다.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이러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야말로 모순되는, 완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정보에 접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겠죠. 인간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은 사고한다. 스스로 사고한다. 그러니까 수업의 모두에서, 수업의 첫 머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은 교사는 그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활동을 어린이들이 스스로 하고 그리고 스스로 사고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그렇게 스스로 사고하는 어린이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그런 어린이들이
교사가 어떠한 장치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게도 하고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야말로 전환시켜버리는 여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요 도별 농가 소득표를 줬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이 표를 줬어요. 줘가지고 여기다가 가장 농가 소득이 많은 도가 어느 도가 있느냐, 어느 도이겠느냐 하고 이런 표를 줬습니다. 거기다가 일부러 또 제주도, 울릉도, 진도, 거제도, 남해도 뭐 이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넣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들 대부분이 그 애들이 지식이 뭐냐 그러면은 하여튼 전라남도 아니면 전라북도 뭐 경상도 이런 도지에 여기 섬이라고 하는 생각은 추도 않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전부가 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그런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딱 열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애들이 너무 깜짝 놀랍니다. 울릉도가 당시에 금액입니다.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된 적이 없어. 아직 울릉도에 대해서 자세한 울릉도의 지형이나 농업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안 했지만은 울릉도가 섬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야말로 농업 환경이 좋은 곳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래서 어린이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진을 일으키는 장치를 한 것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사가 가르치고자 할 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어린이들이 배우고 싶다, 그것 알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의욕이 스스로 내발하도록 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를 해야 된다. 교재에 어떤 장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 장치, 이 교재에서 장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어린이들한테 줬을 때에 어린이들은 교사가 의도한 대로 그야말로 교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내용의 학습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어본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그러느냐 하고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입 기술의 하나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 또는 고정관념, 신념과 아주 어긋나거나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이런 정보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의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탐구하는, 그야말로 앞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추구하는 그런 과제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울릉도의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울릉도가 이렇게 생겼다 이것이죠. 평야가 없단 말이에요. 넓은 들이 있을 만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또 그림을 가지고 결국 울릉도에 있는 밭이라고 논은 없고 밭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다 이거예요. 농업 환경이 그렇다.
자, 그런데 다른 돈 어찌냐? 이렇게 그야말로 넓고 넓은 들이다 이 말이죠. 모든 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이런 곳이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수입을 올리고 있는 울릉도. 도대체 어째서 그러느냐 하고 어린이들이 1시간 내내 땀 뻘뻘 흘리며 지적으로 고뇌하며 탐구적으로 모색해서 마침내 그들은 알아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은 육지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뭔가 아주 값비싼 그런 것을 생산해내지 않느냐 하는 데까지 결국 어린이들은 생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맞히들은 못했지만은 무엇인가 아주 귀한 약재다 하는 것까지는 어린이들이 알아냈습니다. 어쨌든 사실 그때 청궁이라고 하는 그 한약재가 거기서 생산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약효가 좋답니다. 울릉도에서 생산된 청궁이라는 한약재가 굉장히 약효가 좋고, 그래서 육지에서도 물론 청궁이라고 생산이 되는데 약효가 울릉도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값이 울릉도하고 비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울릉도 청궁을 찾고 그러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비싸다 이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울릉도 농가가 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또 알아보니까요, 울릉도 농가의 청궁이라고 하는 그 한약재가 이렇게 잘 팔리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이 울릉도의 그것과 똑같은 정도의 효력을 가진 중국산이 들어와서 아주 싼 값으로 팔렸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입 단계에서 그렇게 법칙을 적용했다고 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행 수업은 어쩌냐?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 효과가 임상적으로 검증된 이런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류의 방법으로 수업한다. 대단히 외람된 말이지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군을 대상으로 그것도 수업을 한다. A군이라는 것은 아주 우수한 어린이들,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수업은 AB 양군으로 분열되고, 이 AB 양군으로 분열된 이 현상이 고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일이다고. 이것이 70년 동안 쭉 이어져 온 우리 수업의 부끄러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고정화되고 있다고 말이죠. 이래서 이제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야말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실천되고 그 효과가 검증된 수업의 기술의 법칙, 수업 기술, 수업의 방법이나 기술,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배울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우리 수업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내가 본 많은 수업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약 1200여 개의 학급의 수업을 참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어느
학급도 자기류의 방법으로 대부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따라오는 이른바 우수한 애기들, A군 들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애들이 손들고 그 애들이 지명받아서 발표하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가만히 그것을 구경하는 관중석에 있는 관중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자기류의 방법이라는 것은 필터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필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오물들이 다 거기서 걸러졌을 것인데 필터를 거치지 아니한 그런 거. 필터라는 것은 그 담배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 연기가 그 필터를 통과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나쁜 요소들이 거기서 많이 흡수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수업도 마찬가지로 검증 장치, 여과 장치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소위 표준화된 수업의 기술이나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아까 테니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업이 지금 제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에 그 한복판에서 살아갈 어린이 학생들한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외람된 말입니다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문직 역량의 일반적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경우는 교대를 졸업하십니다. 그 다음에 부설 초등학교에서 실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또 연수를 하십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명령한 바에 의해서 연수원에 가서 연수도 합니다. 수업의 모든 것을 그런 다음에 어쨌습니까? 당국에서는 어쨌습니까? 하여튼 교대 출신이고 부서학교에서 실습했고 그 다음에 또 연수도 받고 있고 하니까 잘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은 완전히 선생님들한테 맡겨놓고 있습니다. 맡겨놓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쩌겠습니까? 자기류의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예비 양군화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계는 어쨌습니까? 의료계는 부단히 새로 개발된 치료 기술을 부단히 배우고 있다. 그것을 배우지 아니하는 의사는 다 병원 문 닫아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 의술은 세계 각국에서 부단히 연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야말로 표준 처방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쨌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교대 나왔지. 그리고 부설학교에서 실습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연수도 부단히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됐지 하고 전부 선생님들한테 맡겨버리고 소위 개발된 표준적인 수업의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러한 강사들을 육성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수요가 없으니까 누구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도 그런 기술자를 수업 기술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을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거기에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연구가도 많지도 않고 또 연구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자기류의 방법으로 수업하고 있다. 그래서 예비 양군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오늘 현실입니다. 교사요 A군 우수한 애기들이죠. 잘 따라온 애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어린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놈들은 돌지 않습니다. 이놈들만 돕니다. 이것이 현행 우리 수업의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우리의 수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 기술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습득해서 그야말로 다른 전문직과 똑같이 우리도 그야말로 전문 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수업이라는 사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그야말로 임상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된 이런 수업기술의 법칙으로 튼튼히 무장해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아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면 누구든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의 기술이 있느냐 하고 선생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역시 지난날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의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더라도 100%다 모든 병을 아직은 낫진 못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요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업의 방법이나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의료 기술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수업의 방법이나 기술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배우시고 당국에서는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 모두가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최소 필요한이고 공통 필수의 내용의 학습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